전기와 자기 학습지 9페이지입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나침판을 주면 어떻게 될까? 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관찰하는데 마지막으로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웨르스테드의 나침판 읽어보세요. 네, 웨르스테드가 처음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죠. 네, 2번 자기장입니다. 네,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죠. 자기장은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막대 자석 주변에 나침판들을 놓아봤는데요. 그러면 자, 막대 자석 주위에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서도 보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 나침판들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렇게 이어보면 네, 이렇게 되죠.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옆에 것도 볼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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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거 여러분들 다 그려 놓으세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쓱 들어간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양쪽 극에 가까울수록 세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에나멜선을 여러 번 감아서 자 코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지의 스위치와 코일을 연결하고 나침판을 주변에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판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한다. 즉 자기장의 방향을 관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서 과정 2를 반복한다라고 했는데요. 코일,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배웠죠? 여기 엄지손가락을 무슨 방향에 맞추죠? 전류 방향에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주면 이렇게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주면 이렇게 돌아서 감싸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했죠. 엄지를 이렇게 갖다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돌게 되면 이쪽 왼쪽이 자기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도 좋고 또 마지막에 우리 코일은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했나요? 네. 여기 아래쪽에 그림 보이시죠? 얘처럼 찾으면 됩니다. 코일은 가닥이 많으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에 맞추고 여기 90도로 펼쳐진 엄지손가락의 방향,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왼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자기장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 왼쪽이라는 거죠. 그러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쓱 들어간다.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쓱 들어간다잖아요. 나머지 나침판들은 자, N에서 나와서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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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거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번에는 전류가 내려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앙페르 법칙으로 엄지손가락을 여기에 이렇게 맞추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네, 이쪽이 될 거예요. 오른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자, 이 방법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코일 앞으로 전류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 뒤에서 올라오고 앞에서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 네 손가락이 내려오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네 손가락, 자,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네, 손바닥, 엄지는 이렇게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오른쪽이 N극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쓱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쓱 들어간다죠.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바늘에 N극이 향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요. 이때 막대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과 비슷하다. 지금 우리가 그린 이 두 가지 그림이 여기 위에 있던 막대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모습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코일 앞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가 코일 앞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일 앞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나침반의 N극이 왼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코일 앞쪽에서 전류가 아래로 내려올 때는 나침반의 N극이 오른쪽이 N극이 됐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 우리 수업 시간에 있죠. 그런데 요거는 위에 있는 코일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코일은 여러 개의 선을 한쪽에 뭉쳐 놓은 거고 이거는 선 하나하나를 펼쳐 놓은 그림뿐이지 코일과 같습니다.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코일 보이는 앞쪽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내 손가락을 위로 올라가서 감싸쥐도록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왼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니까 나머지 나침판에 있는 화살표들도 채워본다면 요렇게, 그다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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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손바닥이 보이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가고 내 손가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잡는 거다라고 했죠.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입니다. 그러면 역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라고 하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이쪽으로는 들어가는 것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또 여기도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자, 요 뒤쪽 말고 앞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요걸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들어갔다가 앞에서 올라온다. 또 마지막 선에 보면 올라와서 이렇게 되겠죠. 전류의 방향을 찾아볼게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엄지가 지금 왼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N극이 왼쪽으로 가도록 돼야 되겠죠. 여기에 나침판을 놓는다면 이 모양이겠다라는 겁니다. 자기장의 방향,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싸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걸로 코일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나침판과 이 나침판 그리고 이 나침판과 이 나침판의 방향이 지금 다르죠. 똑같은 코일이라고 했는데 방향이 다르니까 선생님 이거 다른 얘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애들은 이 코일과의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장이 얼마나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휘어지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얘는 조금 덜 휘어진 거고 얘가 많이 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 부분, 또 여기 있는 애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전하고 있는 모양이겠구나 라고만 판단이 되면 맞는 거예요. 그다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 얘네들 요 부분 요렇게 네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보일 거니까 이 네 부분의 애들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 자기장의 이용, 이 코일들의 주변의 나침판 모양이 막대 자석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바로 전자석입니다.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것으로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내가 이 코일을 예를 들면 자 여기 못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요거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못에다가 에나멜선을 약 감아요. 감고 양쪽에다가 전지를 연결해줘요. 플러스극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는 여기에 다른 클립이나 못 같은 애들이 막 붙어서 얘가 자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것으로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전류를 변화시켜서 자기장의 색이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전류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고 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아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거 우리 두 가지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나 자기공명 영상 장치 등에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림은 전자석을 이용해서 쓰레기 중에서 폐철을 분리하는 모습입니다. 전자석으로 폐철을 분리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여기에 이렇게 폐철이 막 붙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리해낼까라는 겁니다.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주면 쓰레기 더미에 있는 폐철들만 전자석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폐철이 전자석에 달라붙으면 들어 올려서 폐철을 모으는 장소로 이동시켜요. 그 다음에 전류를 딱 차단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자석이 아니거든요. 전류가 흐를 때만 아까 자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차단해버리면 전자석이 이 자석의 성질을 잃기 때문에 이 폐철들이 또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쓰레기 더미가 있을 때 여기에 가서 딱 전류를 흘려주면 그때는 자석이 돼서 폐철들을 달라붙게 하고 이렇게 옮겨서 폐철들을 다시 놓을 때는 전류를 딱 끊어주면 얘네들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있는 폐철들만 전자석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폐철이 전자석에 달라붙으면 들어 올려서 폐철을 모으는 장소로 이동시켜요. 그 다음에 전류를 딱 차단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자석이 아니거든요. 전류가 흐를 때만 아까 자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차단해버리면 전자석이 이 자석의 성질을 잃기 때문에 이 폐철들이 또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쓰레기 더미가 있을 때 여기에 가서 딱 전류를 흘려주면 그때는 자석이 돼서 폐철들을 달라붙게 하고 이렇게 옮겨서 폐철들을 다시 놓을 때는 전류를 딱 끊어주면 얘네들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10페이지 전기와 자기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어떻게 힘을 받을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잠깐 했던 거 잠깐 기억해 볼게요. N극, S극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9페이지에서 지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그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도선이 자 여기 우리가 보는 쪽에서 저 화면 뒤쪽으로 지금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도선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수직으로 넣고 싶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도선이 자 엄지손가락 우리 잡아볼게요. 여기 오른손 엄지 잡고 내 손을 감싸면 이게 자기장 방향이다 라고 했죠. 전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도선의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강해집니다. 왼쪽에서는 이번에 자기장 방향이 이쪽으로 향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은 상쇄돼서 굉장히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 방향이 이쪽은 강하고 이쪽은 약하기 때문에 강한 데서 약한 쪽으로 힘을 줘서 이 도선이 이렇게 밀려나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선이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오른쪽 물건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공통점은 세탁기, 선풍기, 전동 킥보드, 자동차입니다. 얘네들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간다, 전동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전동기가 이 안에 공통점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관찰하기입니다. 알루미늄 포일, 여기 알루미늄 포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 알루미늄도 도선처럼 금속이기 때문에 얘가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연결했고 스위치를 닫고 알루미늄 포일을 관찰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전류의 방향 오른쪽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죠. 네,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N에서 S 이쪽이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 이렇게, 자기장 방향, 내 손가락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잡히겠네요. 자, 그럼 힘의 방향이 어느 쪽? 네, 아래쪽이죠.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니까 아래쪽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알루미늄 포일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아래쪽으로 움직인다입니다. 자, 3번 알루미늄 포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서 실험하라. 자, 자기장 방향은 그대로인데 전류 방향이 이번에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네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쪽 왼쪽으로 해줘야 돼요. 자,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하면 이번에는 손바닥이 보이겠네요. 그죠? 손바닥이 보여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힘의 방향은 이 위쪽이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은 위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굽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꾸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말굽자석의 극,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입니다. 과정 3에서 말굽자석 극을 바꾸라고 했는데 과정 3에서 이미 여기 한번 바꿨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류 방향이 왼쪽이니까 엄지손가락 이렇게 왼쪽으로 향하고 내 손가락이 여기 뒤쪽을 이렇게 향하게 잡아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손등이 보여요. 그러면 이 손바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해서 아래쪽으로 움직인다입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전류가 흐르는 알루미늄 포일은 자기장 속에 있으면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이 힘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을 바꿨을 때도 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류의 방향, 자기장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력을 받습니다. 자, 힘의 방향, 이 그림에서 N에서 S, 이 방향은 자기장 방향, 그리고 여기 전류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전류의 방향 그리고 여기가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으로 잘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앙페르 오른손 법칙하고 똑같아요. 전류의 방향 엄지, 내 손가락의 방향, 자기장 방향. 그리고 쫙 폈을 때 요 손바닥이 바로 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 힘의 방향, 오른손을 편 후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을 향하게 할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자, 힘의 크기,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크고 자기장이 셀수록 크죠. 또 힘의 방향은 어떨까요? 힘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알루미늄 막대의 이동 방향을 물어보았네요. 자,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알루미늄 막대가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전류 방향을 찾아야겠죠? 전류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도록 이동해 본다고 하면요. 이렇게 가다가
네, 알루미늄 막대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도록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 이렇게 흘러가도록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알루미늄 막대 자,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려고 보니까 자석의 N극이 자, 여기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S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아래쪽 방향이 될 거예요. 오른손을 펴서 잡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자기장 방향이 아래니까 자, 네 손가락은 아래로 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앞을 향해야죠. 네 쪽을 향하도록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손이 좀 꺾어지죠? 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니까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가나 다라 중에서 힘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알루미늄 막대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동하게 되겠죠. 2번, 알루미늄 막대가 더 많이 이동하게 하려면 니크롬선에 연결된 전선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할지 결정하고 이유를 결정해보자. 네, 알루미늄 막대가 더 많이 이동을 하려면요. 어떻게? 전류가 세거나 힘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전류의 세기가 세거나 또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야 돼요. 그래서 말급자석 더 강한 걸 갖다 놓거나 아니면 자석을 더 여러 개 겹쳐 놓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전류를 가지고 조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크롬선에 연결된 전선을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라고 했어요. 네, 니크롬선은 저항이죠. 자, 저항을 조절해서 전류를 조절하고자 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막대가 더 많이 이동하게 하려면 전류를 세게 해줘야 되는데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전류를 세게 하려면 저항은 작게 해주어야 됩니다. 저항을 작게 해주려면 이 니크롬선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통과하기 쉽잖아요. 니크롬선을 짧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을 어느 쪽으로? B쪽으로 가지고 가면 갈수록 니크롬선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여기다가 연결해버리면 짧아져서 저항이 작아지고 전류가 커지겠죠. 힘을 더 많이 받으려면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해야 되니까 저항을 작게 해야 된다. 따라서 저항을 작게 길이를 짧게 해야 되니까 A쪽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 저항의 특징까지 알아야 되는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네, 전기와 자기 11쪽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두 번째로 이 페이지에서는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전동기란 전류가 흐를 때 회전하는 힘을 얻는 장치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많은 장치에 이용됩니다. 선풍기, 세탁기, 진공청소기, 전기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드론, 로봇, 스피커 등 엄청 많네요. 자, 그러면 전동기의 구조,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이 두 자기장이 만났을 때 힘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원리,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 지금 여기에 코일의 왼쪽, 오른쪽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우리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 알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두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기 때문에 코일이 회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동기 그림 있네요. 자, 전동기 그림 별 100만 개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석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입니다. 초록색 자기장 방향, 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코일이 지금 전류가 여기 그림에서는 오른쪽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 오른쪽에서 플러스극, 왼쪽이 마이너스극, 이걸 찾아요. 그 다음 전류의 방향을 내가 코일에 표시해 보아야 될 텐데, 자, 이렇게 가다가, 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코일의 C, D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서 다시 돌아오니까 A, B 부분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즉, 전류의 방향이 이 코일의 왼쪽, 오른쪽 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러면 힘을 반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같다면 힘을 같은 방향으로 받으니까 둘 다 똑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올라가는 쪽, 한쪽은 내려가는 쪽으로 힘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코일이 회전한다라는 이야기 여기 위에서 했었습니다. 먼저 A 부분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지 오른손을 이용해서 잡아보시는 거예요. 자기장 지금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네 손가락을 펴고, 자, A, B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랬어요. 나를 찌르는 쪽, 그래서 나를 찌르는 쪽으로 엄지 갖다 놓으면 손바닥이 보이네요. 그래서 힘은 오른쪽 위로 받습니다. 위로 받아요. A, B 부분은 힘을 위로 받는다. A, B 부분은 위쪽으로 받는다. 자, 그러면 CD 부분의 경우는요. 자, 여기는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전류가 이 안쪽, 화면 뒤쪽으로 찌르는 방향으로 엄지를 이쪽으로 갖다 대주면 자연스럽게 손등이 보이네요. 그러면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되니까 CD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요.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방향 회전인가요? 자, 시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시계가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코일이 반바퀴 돌아가요. 반바퀴 돌아가면 여기 정류자라는 애가 있는데, 정류자 아까 요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바퀴 돌아서 얘가 여기 브러쉬에 닿으면 여기는 브러쉬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코일의 전류가 흐르지 않고 딱 끊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멈추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코일은 관성에 의해서 계속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래서 반바퀴 돌아서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다시 볼게요. A, B 부분이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아까 왼쪽에 있던 애가. 그런데 A, B 부분은 아까는 전류가 앞쪽으로 흘렀지만 여기 중간에 가운데 그림에서 전류가 끊어지고 다시 여기에 닿을 때는 전류가 똑같이 플러스 극이 오른쪽, 마이너스 극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전류는 다시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첫 번째 그림과 같아지는 거죠. AB 부분이 코일의 오른쪽이 됐는데 아까 처음 그림처럼 코일의 오른쪽에서는 전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힘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N에서 S, 자 여기 네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엄지손가락은 저 화면 뒤쪽을 향하게 합니다. 네, 힘의 방향 손바닥은 아래를 향하니까 이 오른쪽이 또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요. CD 부분을 보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흐르니까 이번에 전류는 내 쪽을 찌르는 방향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고 자기장 방향 그대로 오른쪽으로 합니다. 손바닥이 보이니까 자 위로 힘을 받아요. CD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얘는 위, 얘는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역시 이쪽에 위, 아래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정류자가 있어서 한번 전류를 끊어줬기 때문에 까딱까딱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 전동기 만들기입니다. 자, 전동기의 기본 원리, 전류가 흐르는 코일, 얘가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아서 회전하는 거다. 주요 부품, 자석과 전지, 코일, 그 다음에 회로에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자석과 전지, 네오디뮴 자석과 건전지 끼우개가 필요했고 코일은 에나멜선 그리고 사포, 끝을 벗겨내기 위한 사포가 필요했죠. 회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건전지 끼우개와 구리판 또는 클립이 필요했습니다. 코일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위에서 정류자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코일의 한쪽 끝은 에나멜을 완전히 벗기고 다른 쪽 끝은 에나멜을 반만 벗긴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벗겼고 한쪽은 여기 반은 놔둬서 이 반 남겨둔 부분이 네, 여기 선의 클립에 닿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해주는 거죠. 자, 코일 모양을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방법, 또 코일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내가 만든 간이전동기의 작동 원리와 특징을 정리해서 발표해보자. 우리 간이전동기 다 만들어 봤죠? 이거 참고해서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간이전동기 보고서 제출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고 생기부에 입력해줘야 돼요. 그래서 간이전동기 보고서와 그 다음 여기에 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선생님이 생기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네요. 모두 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